네, 오늘은 배열을 하겠습니다. 배열. 왜 배열을 먼저 하느냐? 이 배열을 먼저 하면 사실 배열이 가장 기본이 되긴 하거든요. 근데 배열을 하기 전에 중간에 무언가를 더 하면 좋긴 한데 딱히 없어요. 모든 프로그램 언어가 배열은 배열대로. 예. 그리고 랩뷰에서도 배열을 하면 클러스터가 쉽고요. 이 두 배열과 클러스터를 구분해서 잘 이해를 했다 하면 스트링은 뭐 그냥 된다고 보시면 되죠. 예, 그래서 배열을 하는데 기존의 코드들을 다 적당히 지웁니다. 이런 식으로 지우면 되고요. 하나하나 선택하기 힘들다 그러면 컨트롤 B 눌러서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얘네들이 지금 인디게이터인데, 예, 컨트롤로 한번 바꿔보시죠. 클릭해서 체인지 투 컨트롤. 그러면 이게 컨트롤로 바뀌었어요. 물론 프론트 패널에도 예, 색깔이 바뀌었죠. 인디게이터와 컨트롤의 차이. 예. 인디게이터는 회색이잖아요, 회색. 아까. 그런데 컨트롤은 바탕이 흰색이다. 요 차이를 잘 보시면 되고, 물론 얘도 이렇게 프론트 패널에서 바꾸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왼쪽에 버튼이 위아래 버튼 생기면서 예, 색깔이 바뀌죠. 물론 블록 다이어그램도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예, 터미널의 위치가 달라졌어요. 인디게이터는 왼쪽, 컨트롤은 오른쪽에 터미널이 배치되죠. 그래서 연결을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도록요. 배열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어레이 컨스턴트가 있거든요. 프론트 패널에서 먼저 해도 되고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먼저 해도 되는데 결국은 똑같은 내용이긴 해요. 그래도 보통 프론트 패널이 메인이긴 하니까 예. 코드만 생각한다 그러면 블록 다이어그램이 메인인데 랩뷰는 사용자 입장까지 모두 한 번에 다 구현이 되기 때문에 프론트 패널이 더 메인이라고 보거든요. 예. 요거는 사실은 탑다운 방식이냐 다운탑 방식이냐 예, 그 차이긴 해요. 사람 중심으로 만들어서 내려갈 것이냐 아니면 하드웨어 중심으로 만들어서 올라올 것이냐. 물론 실제 실무에서는 두 개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어느 지점에선가 만나게 되죠. 거기서 서로 타협하는 시간이 좀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은, 그러니까 성공적인 프로젝트 기준입니다. 뭐 이렇게 했는데 좀 안 됐어요, 나는 이렇게 해요, 뭐 이런 거 말고 실무적으로 현장에서 가장 성공적인 결과를 많이 만드는 방식은 어떻게 하느냐. 예, 아래쪽 하드웨어 중심으로 먼저 만들죠. 그래서 블록 다이어그램, 프론트 패널 자기 중심으로 편하게 그냥 대충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예, 유저 입장의 의견을 들으면서 프론트 패널을 조정을 해줘요. 요게 이제는 가장 도전적인 연구 쪽에 가까운 개발 쪽은 이렇게 하는 거고요. 뭐 늘 했어. 야, 작년에도 했었잖아. 그 전에도 했었어. 뭐 문제될 거 없어. 하드웨어 뭐 늘 그게 그거야. 그리고 필드에서 많이 쓰는 그런 하드웨어야. 새롭게 개발한 하드웨어가 아니고 그냥 늘 쓰던 거야. 그럴 때는 반대로 가죠. 프론트 패널, 사용자가 원하는 프론트 패널을 먼저 배치를 쫙 해주고 기능에 대해서 쭉 정렬을 해주고 디자인을 어느 정도 맞춰준 다음에 그걸 가지고 하드웨어 쪽을 개발을 하는데, 예. 그래서 똑같습니다. 프론트 패널을 해서 먼저 하느냐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먼저 하느냐, 뭐가 먼저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오늘은 프론트 패널에서 먼저 하죠. 예, 프론트 패널에, 왜냐면 블록 다이어그램은 어느 정도 익숙해지셨잖아요. 예, 프론트 패널도 익숙해질 시간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너무 중요하죠. 이렇게 우클릭해서 보시면 쭉 나오는데 데이터 컨테이너의 배열과 클러스터가 이렇게 같이 있어요. 예, 배열을 먼저 하시고 얘네들 중에 하나만 이렇게 딱 넣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갑자기 바뀌어요.
블록 다이어그램도 하나가 없어지고 얘가 생겼어요. 자, 다시 보시죠. 어레이 상수를 딱 갖다 놓으면 블록 다이어그램은 시꺼먼색이 나와요. 이게 검은색이다, 이거는 이제는 그 쓸모가 없는, 그러니까 실제 작동할 게 없는 거죠. 무언가 데이터는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아무런 선언도 안 돼 있고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다. 예. 이거는 주석하고 혹시 오해할 수가 있는데, 주석은 이렇게 주석하든 뭐 저 주석 구조를 쓰던 그거는 작동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예, 이런 식으로 검은색이 떴으면 예, 작동이 안 돼요. 와이어도 깨지면 검은색이잖아요. 예, 랩뷰에서는 검은색이 그렇다, 그런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프론트 패널에서도 이렇게 생겼는데 가운데가 회색이죠. 짙은 회색. 예. 그래서 컨트롤 하나를 가지고 끌고 와서 이 안에 딱 넣어주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예. 그러면 좀 전에 아무것도 선언이 안 돼 있고 뭘 할지 모르는 검은색 노드가 DBL을 넣어줬더니 DBL에 대한 무언가로 바뀌었는데, 자세히 보시면 테두리가 달라요. 테두리. 물론 라벨도 다르죠. 라벨은 근데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잖아요. 라벨은 바꿀 수가 있어요. 라벨은 똑같이 보일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거는 라벨 외에 요것과 요것의 모양, 예, 모양을 잘 보시면 구분이 될 거예요. 그리고 원래 다른 언어에서도 배열은 요 대괄호라고 하죠. 각진 가로로 이렇게 구분되는데, 자세히 보시면 안쪽에 각진 가로가 이렇게 보여요. 오른쪽은 터미널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왼쪽은 명확히 보이죠. 요게 배열이다. 예, 배열은 또 어떤 의미 있느냐, 마우스를 이렇게 올려보면 바깥에 테두리가 있고요, 안쪽에 테두리가 양쪽에 있어요. 안쪽은 당연히 컨트롤 이렇게 크기를 이렇게 키웠듯이, 줄이고 키웠듯이 이렇게 하시는 거고, 위아래는 그럼 어떻게 키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위아래는 텍스트를 키우시면 됩니다. 예. 어쨌든 안쪽이 있고 바깥에가 있어요. 바깥에 보면은 오른쪽부터 할까요? 이렇게 두시고 옆으로 횡으로 이렇게 늘리실 수가 있고, 위아래로 종으로 이렇게 늘리실 수가 있어요. 이게 컴퓨터가 허락하는 한 무한정 늘어나겠죠. 예. 보통 뭐 엑셀은 만 단위, 뭐 3만, 5만, 뭐 이쯤 가면 끝이잖아요. 더 이상 지원이 안 되잖아요. 랩뷰는 당연히 만 단위는 당연히 되고요. 10만 단위, 뭐 많이 쓴다 그러면 10만 단위 정도까지 쓰죠. 예. 그 이상 뭐 만약에 100만 개 데이터를 본다? 화면에서 볼 일이 없잖아요. 이렇게 배열로 쭉 보고 여기서 뭐 쭉 찾아볼 일이 없잖아요. 예. 그래프로 보죠. 그래프로. 어찌됐든 이렇게 요게 배열인데, 배열은 여러 데이터를 담을 수가 있어요. 다른 것들 하나하나 뭐 만약에 100개다 그러면 컨트롤을 100개를 쭉 나열해서 생성해갖고 나열하고 와이어 연결하려면 너무 있는데, 그냥 배열 하나 갖다 놓으면 숫자랑 상관없이, 개수랑 상관없이 편하게 쓰실 수 있다. 예, 그럼 어떻게 쓰느냐, 여기다 데이터를 입력을 한번 해보죠. 0, 1, 2, 3, 4. 물론 한 번에 여기에다가 하면 활성화가 됩니다. 밑에는 활성화가 안 됐어요. 이 배열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예, 개수를 세보면 되죠. 제가 19로 놓다고 19개를 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임의로 그냥 아무거나 대충 넣은 겁니다. 그럼 배열의 개수를 세는 방법은 하나하나 개수를 이런 식으로 셀 수도 있고요. 배열 인덱싱에 19까지 나왔네요. 예. 그냥 운이 따랐을 뿐이고 제가 그 짧은 시간에 센 건 아니에요. 예. 0부터 19까지, 그러니까 20개죠. 20개. 20개가 맞는지 어레이로 한번 보시죠. 어레이 사이즈부터 볼 텐데, 이건 계속 어레이 쪽 봐야지 되니까 이렇게 띄워놓고요. 어레이 사이즈 해서 연결해서 우클릭해서 크리에이트 인디게이터 하시면 실행해 보면 20개 딱 나옵니다.
예. 20개 중에 특정 어레이 원소를 하나 끄집어서 그 값을 쓰고 싶어. 얘는 지금 보시면 두껍잖아요, 선이. 얘는 얇고, 두꺼운 선 가지고 뭐 어디에다가 어떻게 할까 잘 안 돼요. 예. 그게 배열이니까요. 그러면 특정 원소만 뽑을 때는 인덱스 어레이를 쓰는데, 어떻게 쓰냐면 어레이 연결하고 인덱스 정보에다가 뭘 넣을까요? 그냥 컨스턴트 넣죠. 하고 20번 한번 20번 해볼까? 19회 이제 20번 하면 당연히 안 나오는데 이것도 해보고 넘어갈게요. 이렇게 엘리먼트 요소가 몇이냐? 예, 0이네. 예, 그렇죠. 19 하면 19가 나오죠. 19 0이니까요. 이게 만약에 숫자형이니까 그렇지, 뭐 다른 형태였다면 뭐 이상한 문자도 뜰 수도 있죠. 다른 그 아무것도 원소가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의미의 무언가가 뜰 수도 있는데, 숫자기 때문에 0이 뜨고요. 리플레이스 सब셋, 예, 요것도 있고 인서트, 딜리트 뭐 다 있습니다. 예, 문제될 거 하나도 없고 이해 안 되는 거 하나도 없죠. 여기서 얘네들은 나중에 뭐 살펴볼 일이 있을 테니까 쭉 생략하고 맥스 민 요걸 볼까요? 맥스 민 아주 간단하죠.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최대값, 그 최대값이 존재하는 인덱스 몇 번째 최대값이 나온다. 그리고 최소값, 그리고 최소값이 어디서 존재한다. 최소값의 인덱스. 대략 그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고, 와이어가 겹치지만 않으면, 숨겨지지만 않으면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예. 물론 이렇게 뭐 좀 정리를 해주시면 더 좋긴 하죠. 정렬을 좀 해주시면 더 좋긴 합니다. 자, 라벨도 겹치지 않게 쫙 정리해주면 더 좋다. 예, 요거는 이제는 각자의 취향대로 하시는 건데, 중요한 거는 와이어가, 예, 중요한 건 와이어가 겹치거나 숨겨지면 안 됩니다. 예. 자,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실행을 한번 해봐야죠. 또 여기도 순서가 좀 엉망이에요. 예, 여기도 좀 정렬을 이렇게, 그러니까 정렬을 해주는데, 야, 이거 정렬 되게 힘든데 불편한데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거는 다른 언어의 프론트 패널을, 유저 인터페이스 화면을 다른 언어, 다른 플랫폼, 다른 환경에서 안 해본 사람들의 뭐 생각이죠. 아, 정말 짧은 생각. 랩뷰만큼 프론트 패널 객체를 정렬하는데 쉽고 편한 언어는 세상에 없습니다. 최소한 동급. 예. 동급들은 많아요. 동급들은 많은데 랩뷰보다 더 편한 건 없어요. 그리고 파이썬이든 뭐든 지금 많이 쓰는 것들은 랩뷰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랩뷰는, 예, 사용자 정렬, 표현의 모든 면에서 아주 훌륭한 환경을 제공한다. 예. 그거는 확실하고요. 민맥스, 민맥스죠. 민 0, 19는 맥스 19. 이렇게 하니까 좀 헷갈려요. 19, 19, 00 나오니까, 그죠? 그래서 중간에 마이너스 1도 넣어보고 중간에 99도 한번 넣을게요. 그리고 실행을 해보면 99는 11번째 나오고 마이너스 1 최소값은 7번째 나온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예, 소트를 해볼까요? 소트. 예, 소트를 하는데 이거는 뭐 정렬이잖아요. 정렬이기 때문에 별거 없죠. 예상한 그 형태가 그대로 나올 텐데, 우클릭해서 인디게이터 누르시면 이렇게 뜨잖아요. 예, 좀 자리를 좀 만든 다음에 실행을 하면 마이너스 1부터
99까지 작은 수부터 큰 수로 정렬을 해줍니다. 물론 반대도 있어요. 반대할 필요가 없어서 없앴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보죠. 실행하면 거꾸로. 요거는 이제는 반대의 의미가 숫자에 정렬을 하고 반대를 하느냐, 정렬 안 하고 반대를 하느냐, 그 차이죠. 정렬을 하기 전 데이터를 가져다가 뒤집었기 때문에 19부터 나오고 0이 나오는 거고, 얘를 정렬을 한 다음에 데이터를 가져다가 리버스를 하면 이렇게 당연히 99부터 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와이어를 잘 보셔야지 돼요. 데이터의 흐름이 와이어의 연결 형태, 연결 위치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더 편하죠. 눈으로 딱 보면 와이어가 어디 연결되어 있는지는 누구나 다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는 배열이 되는데, 클러스터를 지금 잠깐 볼 거예요. 클러스터를 잠깐 보겠습니다. 오히려 클러스터를 지금 봤는데 바로 이해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영상에서 클러스터를 더 보겠지만, 지금의 클러스터를 잠깐 다룬 거, 그것만으로도 충분할 수가 있습니다. 배열과 클러스터는 다음 영상에서 추가적으로 더 다루긴 할 거예요. 거기까지 보셔야 이해되시는 분이 있을 테고, 좀 빠른 분들은 지금 영상으로 충분하겠죠. 얘네들을 이렇게 끊었어요. 아까 전에 컨트롤이었으니까 얘는 지금도 컨트롤로 바꾸죠. 배열도 컨트롤로 했으니까요. 프론트 패널에 우클릭한 다음에 컨테이너에 클러스터가 있죠. 클러스터 이것도 상수예요. 크기 당연히 조정할 수 있고, 배열과 좀 다르죠. 배열은 옆에 요 인덱스에 대한 정보가 뜨는데, 클러스터는 없어요. 물론 둘 다 검은색 처리가 됩니다. 이렇게 배열은 어찌됐든 다뤘으니까 제거를 하고, 배열, 아까는 배열의 하나의 데이터 속성을 가진 객체를 올리면 확 바뀌었잖아요. 클러스터는 안 바뀌어요. 이렇게 끝입니다. 대신 색깔이 갈색으로 바뀌었어요. 클러스터의 대표적인 색상은 갈색입니다. 갈색. 물론 들어간 거에 따라서 얘도 여러가지 색깔이 생길 수가 있어요. 배열도 안에 들어간 게 무엇이냐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지고요. 클러스터는 여러 개를 넣고 싶다 그러면 여러 개를 넣어야지 돼요. 바로 이렇습니다. 여기 사라졌잖아요. 배열은 동일한 속성을 가진 무언가를 넣으면 동일한 속성의 그 객체들이 무한정은 아니고 똑같이 쭉 생긴다. 요게 배열이고, 클러스터는 동일한 속성이든 어쨌든 상관없이 사용자가 집어넣은 그 객체들만 묶여있는 집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컨트롤이잖아요. 일부를 인디게이터로 바꿔요. 상수로 바꾸든 컨트롤과 인디게이터를 같이 넣어도 클러스터는 묶입니다. 이게 클러스터죠. 클러스터와 배열, 요 차이고요. 클러스터의 이런 것들 한번 볼까요? 보면은 언번들과 번들이 있어요. 언번들을 하면 요 안에 있는 내용들이 여기 뜨는 거죠. 이름으로 딱 보시면 뭔가 내용을 아실 수가 있는데, 보시면 쭉 늘릴 수가 있는데 늘리다 보니까 다 똑같네. 그렇죠. 4개밖에 없어서 그렇고요. 더 늘릴 수는 있는데 늘려봤자 마지막 객체의 그 터미널들만 쭉 생기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는 필요한 것만 딱 하시면 된다. 4개면 4개. 나는 4개 필요 없고 얘도 필요 없어.
난 얘면 돼 하면 이렇게 선택해서 설정하시듯 사용하시면 되는 거죠.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 create indicator 하면 얘가 이렇게 나옵니다. min 지정된 대로 min value 지정한 대로 나오는 거죠. 숫자만 되느냐? 클러스터기 때문에 숫자 외에 문자도 가능해요. 문자도 하나 넣으면 색깔이 바뀌었잖아요. 핑크색으로. 여기에 스트링도 자동으로 생기죠. 그리고 우클릭해서 create indicator 하면 이렇게 또 생겨요. 여기다가 넣은 값이 당연히 이쪽으로도 나옵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그러니까 프론트 패널에서 마우스를 하나하나 가져다가 묶는 게 아니고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번들을 하고 싶어. 이럴 때는 우클릭해서 번들과 언번들 이렇게가 쌍이고요. 이렇게가 쌍이거든요. 요 차이는 얘는 라벨이 없는 거고 얘는 라벨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라벨이 있는 걸로 할까요? 번들 바이 네임 이렇게 두시고 한번 연결을 해봅니다. 그리고 연결을 하세요. 그럼 이렇게 뜨죠. 우클릭해서 create indicator 하면 이렇게 떠요. 인디게이터로 근데 클러스터를 인디게이터 이렇게 만든다? 사실 이렇게 쓰진 않아요. 여기에 뭔가 똑같은 속성이 있어야죠. 얘랑 얘가 사실은 이쪽에도 있어야지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걸 복제해가지고 이렇게 복제한 다음에 이 안에 넣으면 넣어서 쓰면 쓸 일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대신 요걸 해줘야지 돼요. input 클러스터. 요 상수에다가 요 해당되는 속성을 또 넣어줘야 되는데 지금 보시기에도 그렇지만 사실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다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요거 별로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또 지금 객체가 2개인데도 확 어긋나서 깨져버렸는데 객체가 여러 개야. 그러면 여러 개를 또 순서를 하나하나 또 잡아주는 과정이 또 필요해요. 우클릭해서 Reorder Control in Cluster.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불편하죠. 사실은 클러스터로 여기를 만들어 쓴다. 요거는 실제 사용할 때는 발생하지 않는 일이죠. 이렇게 쓴다 할 때는 클러스터 중에 특정 클러스터만 뽑아 쓴다. 이렇게 봐야지 되죠. 그리고 개수가 단순히 2개 정도가 아니고 상당히 많은 거. 상당히 많아야죠. 이렇게 지금 연결한 요 몇 개도 사실은 몇 개 안 되는데 이거 네임 다 잡아줘야 돼요. 불편하네. 어찌됐든 이렇게 가져간 것 중에 특정 클러스터만 뽑아 쓴다. 요게 실제 정석이고요. 지금 그 네임 이름으로 만든 요 번들한 이 클러스터는 작동하지 않는 상태거든요. 그냥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 보여드린 거고, 와이어가 안 깨졌지만 사실 요 클러스터가 완전히 구성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쪽에 넣어줘야 돼요. 해석하기도 그렇고, 이름 없이 번들하는 거 요거 써볼까요? 근데 이렇게 해보면 아시죠? 배열과 확실히 달라요. 배열은 똑같은 것들, 똑같은 애들만 쓸 수가 있는데 클러스터는 완전히 다른 것들도 같이 이렇게 묶이고 사용할 수가 있다. 나는 객체가 숫자냐, 숫자도 뭐 정수냐, 실수냐, 뭐 문자냐, 컨트롤이냐, 인디게이터냐 이렇게 정해져 있는 상수냐, 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만 모여 있는 거, 동일한 애들만 모여 있는 게, 동일한 객체들만 모여 있는 게, 동일한 노드만 모여 있는 게, 동일한 속성을 가진 애들만 모여 있는 게 바로 배열이고요. 이것저것 같이 모아서 편하게 쓸 수 있는 게 클러스터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각각의 이름에 대한 정보가 없어도
이름은 몰라도 돼. 그냥 들어온 데이터가 정수야 하면서 완성이 되죠. 예, 이름 없이 쓰는 건 요게 또 편합니다. 물론 이름을 가지고 할 경우가 있죠. 예. 그러니까 작업자의 편의를 위해서. 이름이 없으니까 이름에 대한 정보도 필요 없으니까 그냥 편하게 이렇게 뜨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 라벨이 다 어떤 건 라벨이 틀렸고 어떤 건 있고 어떤 것들은 없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름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다. 각각이 가진 데이터 속성, 어떤 류의 데이터다. 그것만 이제는 입력 정보에서 읽어다가 클래스를 만든다. 예, 요거죠. 요게 바로 그냥 이름 기준으로 하느냐, 이름 빼고 그냥 데이터만 가지고 하느냐. 예, 요 차이긴 한데 여기서 언본드를 하면 이렇게 또 떠요. 근데 이름 가지고 아까 할 때는 특정 이름을 지정해서 하나, 둘 이렇게 일부만 가져올 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름 없기 때문에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전체 클래스를 오픈을 해주고요. 그 중에서 원하는 것만 와이어로 가지고 와서 사용하는 그런 구조죠. 예. 지금 컨트롤과 배열을 약간 어색하게 비교를 해봤는데, 예, 배열 위주죠. 배열 위주로 먼저 쭉 보고 클러스터는 잠깐 살펴보기 정도, 예, 이렇게 했는데 요걸로 배열과 클러스터를 구분하실 수 있다 이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뭐 하는 거야 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다음 영상 보시면서 좀 더 살펴보시는 걸로 그렇게 하실게요.